자, 플레이오프가 5차전으로 갈지 예상하신 분들 많이 계셨나요? 어떠신가요? 자, 4차전 어찌 보면 충격이었을 그 현장에 다녀온 정세영 기자가 지금 바로 제 옆에 있습니다. 네. 아, 새벽 늦게 올라오셨다고요? 네, 오늘 도착하니까 2시 40분쯤. 저 이제 자차로 출장을 보통 가는데 네. 오늘 하루가 엄청 힘드네요. 그래서 안경을 네. 벗고 계시더라고요. 왔는데. 네, 네. 너무 힘들었는데 오늘 뭐 얘기할 게 많아서 그래서 세임플에 또 이렇게 나와서 하나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플레이오프 어제 얘기. 경기는 현장에서 지켜보면서 깜짝깜짝 놀라실 지점들이 꽤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어제 일단 뭐 이제 세 가지 키워드로 얘기하면 영웅이 영웅했네. 네, 그 다음에 육회의 악몽. 네. 그리고 그래도 수학은 정우주.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는 5회까지 흐름만 봤을 때는 그냥 한화가 시리즈 전적 3승 1패로 가는 분위기였고, 그런데 6회부터 이제 경기가 폭발했죠. 그냥 네, 네. 폭발하는 정도가 아니라, 야, 기자들이 저희들끼리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사를 쓰다가 계속 이제 엎고 뒤집고 하는, 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맞아.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졌었는데요. 일단 어제 얘기 잠깐 좀 하면요. 일단 뭐 가장 빛나는 선수는 경기 이제 4차전 MVP 김영웅 선수였어요. 그렇죠. 네. 김영웅 선수 홈런 3점포 2방이 결국 이제 삼성의 승리를 이끌었는데, 박진만 감독이 이제 경기 전 인터뷰 때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오늘은 중심 타선에서 연결고리가 좀 잘 돼주고 하면 우리 타선이 조금만 분발해주면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했는데 그 예측이 그대로 맞았어요. 왜냐면 어제 구자욱 선수도 안타 2개, 디아주 선수도 안타 1개, 그리고 김영웅 선수가 홈런 2방. 그래서 중심 타선의 흐름이 나쁘지 않았다는 점, 그게 결과적으로 승리로 이어졌다는 점이 좀 눈길을 끌고, 먼저 이제 나쁜 얘기 말고, 네. 예, 먼저 정우주 선수의 얘기를 하면, 네, 정우주 선수는 진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기 전에 하나 프런트 하나 선수들 만났을 때 얘기를 하는 게, 이 선수는 진짜 강심장이다. 큰 경기에는 강한 타입이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고등학교를 이제 졸업한 지 이제 한 9개월 됐나요? 네. 이 선수가 이런 큰 무대에서, 그리고 이게 뭐 하나가 여유는 있지만 이겨야 되는 경기였단 그렇죠. 말이에요. 여기서 얼마나 중심축을 잡아줄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진짜 김경문 감독 경기 전에 담대한 투수라서 내가 선발 투수로 넣었다라고 했는데, 진짜 담대한 투구. 일단 뭐 전체적으로 막 주눅 들지 않고 한번 칠 때만 쳐봐 하는 이 공에 삼성 타자들이 속절없이 이렇게 당하는 거 보고, 야, 분위기는 완전히 정우주 선수가 초반에는 만들어줬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하지만 6회 그 악몽의 시간이 이제 시작됐는데, 황준서 선수가 나왔고 김서현 선수가 이렇게 등판을 했는데, 이 두 선수의 등판을 두고 이제 팬들 사이에서는 상당한 질타가 이어지고 있는데, 현장에서도 상당히 좀 그랬어요. 뭐지? 그러니까 네. 황준서 선수 나왔으니까 이랬다가 김서현 선수 나오니까 엥? 이게 엥? 이렇게 됐어요. 아니, 왜냐면 또 폰세 선수가 몸을 풀었다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저는 이제 제 생각에는 좀 딜을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4점 차의 여유 있는 리드도 있었고 하니까 5회는 어떻게든 막았고, 거기서 이제 뒤로 가면 폰세 선수가 한국 시리즈 1차전에 1차전, 나오면 네. 이거는 뭐 하나가 생각할 수 있는 최상의 그림을 좀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4점 차 여유니까 이들 선수들도 좀 쪼개면서 막을 수 있겠구나라고 했는데, 그 선택이 미스였고, 첫 번째 카드로 선택했던 박상훈 선수는 괜찮았지만 황준석, 김서현 선수가 일단 장작을 그냥 확 태워버렸죠. 그러니까 다 그 말이 진짜 맞다니까요. 내일 보고 사는 사람은 오늘 보고 사는 사람한테 그렇습니다. 죽는다. 네. 그래서 어제는 말이, 네. 불꽃 하나였어요. 다른 의미로 네, 그러니까. 분고. 제가 또 들어오면서 두 분한테 질문 드렸던 게 또 그런 부분이었는데, 진짜로 김서현 선수를 올린 거에서 문제라고 봐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드렸을 때 두 분이 공통적으로 그건 아니고 그냥 6회 자체가 문제였던 것 같다는 또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여기 방송 들어오기 전에 어느 정도 매운 얘기 많이 했고, 그게 좀 순화되게 네. 순한 맛으로 네. 이 매운 맛으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 네, 없는데, 아니 사실 5회 박상원 선수가 나올 때도 사실 불안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하이 타선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6회는 이제 상위 타선인데 이제 자타자가 나오니까 황준서 선수를 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저는
황준서 쓴 게 조금 의아했거든요. 거기서 왜냐면 황준서가 좌타자 성적이 안 좋아요. 네네. 올 시즌 내내. 그러니까 제가 그 표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표 좀 띄워주시죠. 그 황준서 선수가 좌타자를 상대로 올해 피안 타율이 3할 3푼 3리입니다. 오히려 우타자 상대로 우타자 상대로 이할 성적이 때라고 상당히 하고, 좋았어요. 황준서 선수가 네, 네. 올 시즌에 좌우타자 성적이 좌타자한테 피타율 3할 3푼이에요. 네. POPS가 1.008이거든요. 이건 뭐 엄청난 맞죠? 근데 우타자는 피타율이 2할 1이 POPS가 0.62이면 이거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타자한테 강점이 있는 투수인데 삼성은 1번부터 5번까지 6번까지가 좌타자였잖아요. 네. 그리고 상위 타순이었어요. 네, 상위 1번부터 타순이고. 시작되는 네, 타순이었죠. 1번부터.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러면 삼성전에는 강했나 하고 보니까 삼성전에 강한 것도 아니거든요. 삼성전에는 오히려 더 약했어요. 3패에 ERA가 11.74, 7과 3분의 1의 2이닝에 17.14채. 여기에 그래서 그럼 타순이 1번부터 타순이 또 그랬나? 그 타자들한테 강했나? 보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김지찬한테 2타수 무안타, 맞죠. 김성윤한테 4타수 2안타, 구자욱한테 5타수 3안타. 어제 1, 2, 3번이 다 좀 강한 편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떤 걸 보고 했나? 그럼 이게 데이터가 없거든요. 그 상황에서 황준서가 나올 수 있는 데이터가 없는데 있다면 2차전 때 그렇죠. 이제 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황준서 선수가 그래도 좋은 모습 보였잖아요. 그것 때문에 썼나 싶더라고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황준서 선수가 2차전 때 네 번째 투수로 나왔는데 4사구 하나는 줬지만 삼진 하나도 있었고 투구수도 뭐 17개도 나쁘지 않았고 처리하는 과정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예, 그 느낌? 예, 그거를 보고 이제 올린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방송에서는 얘기를 못하겠지만 하여튼 네. 잘못된 네. 선택인 것 같긴 아니. 해요. 왜냐면 아까 단장님하고도 얘기했지만 뭐 주연상이라는 카드도 있었고 여러 주연상이 가지- 좋아 보였어요. 2차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카드가 있었는데 여기도 어떻게 보면 신인이잖아요. 이제 그렇죠. 프로야구에서 이게- 진짜 껍질을 깨려고 하는 이런 선수인데 야,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있었던 거죠. 정우주에 좀 취해 있었던 게 아닌가. 어린 선수가 딱 큰 무대에 나가도 나와서. 고전하니까 야, 이게 어린 애들을 한번 넣어봤더니 분위기가 오르네. 야, 이 기세 한번 믿어보자. 이런 게 아니었을까 생각도 좀. 근데 그게 좌타자한테 좌투수가 통하려면요 슬라이더가 있어야 돼요. 근데 어제 경기에서 황준서가 총 13개 던졌는데 네. 패스트볼 8개, 포크 3개, 커브 2개, 슬라이더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좌타자가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좌타자가 왼손 투수한테 약한 거는 슬라이더예요. 그러니까 슬라이더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슬라이더를 던지는 투수가 아니면 그렇게 좌타자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좀 그 대목 처음에 거기서 좀 이해가 안 갔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김서현이 나온 상황이 네. 전날에 이제 그 김경훈 감독이 김서현 쓴다. 근데 3차전 끝나고 네. 김서현이 서운해하지 않겠나 그 멘트를 했어요. 그래서 네. 저는 그래도 크게 이기거나 크게 지는 상황에서 내겠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김서현 나오니까 이 티빙에서 이제 그 중계. 편파 중계하잖아요. 네. 이제 그런 팬덤 중계라고. 네네네. 그 하나 팬 2명, 하나 쪽 2명, 그 삼성 쪽 2명이 그 중계를 하는데 하나 쪽 2명은 거의 탄식. 네. 그리고 삼성 2명은 환호성. 그리고 눈빛이 김서현 반짝반짝. 나오니까. 근데 이게 그런 사람들도 다 안다는 거죠. 김서현 나올 상황이 아니라는 거를. 근데 그게 공은 좋았습니다. 김경훈 감독도 구위는 좋았다. 최고 156km까지 네, 나왔고요. 그 네. 전보다는 좋더라고요. 네. 1차전보다는 확실히. 좋았는데 문제는 김서현이 직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변화구가 특히 좌타자한테는 체인지업이 있는데 네. 이게 각도가 그렇게 네. 확 떨어지는 이런 각도는 아니잖아요, 그죠? 저희 그래서 들어오기 전에 또 그 김영훈 선수한테 홈런 맞은 그 볼에 대한 얘기도 또 했었는데 직구 자체가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다. 근데 네. 약간 그 로케이션상 그 원하는 곳으로 안 갔기 때문에 사실은 실수였다고 봐요. 네네 그러니까 그랬던 초구 거 2구가 아닌가. 김영웅 선수 할 때 김영웅 선수가 시원하게 방망이 2번을 돌렸단 말이에요. 네. 거기서 최재훈 선수가 약간 이렇게 조금 높게 좀 앉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공은
그보다 이제 낮게. 낮게 네, 들어왔죠. 네. 제가 야구당했을 때 제일 화를 내는 대목이 뭐냐면 투스트라이크 투나싱에서 포수가 하이패스트볼 유도하는 거 있잖아요. 저 여기 이게 제일 화가 났어요. 아니 우리나라에서 하이패스트볼 제대로 던지는 투수가 10명이 안 돼요. 그게 되려면 150 이상 던져야 되고요. 그 지점에 던져야 돼요. 근데 김서현은 누구나 다 얘기하지만 제우가 좋은 투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 지점 그리고 최재훈 선수가 그렇게 높게 들지도 않았어요. 미트를 약간 높게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실토의 문제가 아니고 그게 저를 잘못됐다. 그러니까 김영웅한테 홈런, 그러니까 김영웅이 공 4개 받습니다. 네. 정우주한테 공 3개, 저기 한승영한테 공 하나. 하나. 4개가 다 직구였어요. 네. 네. 이게 좀 이해가 저는 안 가더라고요. 김영웅은 지금 사실 떨공상 가능성이 있는 선수잖아요. 맞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정우주나 문동주나 김서현이 무서운 거는요. 155의 직구도 무섭지만 변하고 던지는 거예요. 그럼 타이밍이 안 맞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직구를 계속 던지니까 이거는 거의 뭐 이렇게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느낌? 네. 그러니까 직구 승부를 꼭 그렇게 했어야 했을까에 대한 것, 그리고 그것도 그렇게 밑을 높게 해서 이 높은 공의 스윙 삼진을 유도했어야 되는가에 대한 아쉬움을 또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하나 팬분들도 또 주변에서도 그렇고 지금 댓글로도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좀 나타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 김서현 선수의 등판 자체가 결정적인 패인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 등판을 올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김경문 감독 그건 알아야 됩니다. 김경문 감독은 자기가 한 말은 무조건 지켜요. 네, 그 전날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아까 단장님이 잠깐 소개시켜 주셨는데 김서현이 내일 상황 세이브 등판이니까 3차전이 끝나고였습니다. 마지막 질문이었거든요. 취재진이 내일 세이브 상황에 김서현이 오르나라고 했을 때 내일 상황 일단 서현이도 섭섭해할 것이다. 내일 경기 내용에 따라 서현이도 마운드에 오를 것으로 생각한다. 보통 이렇게 멘트를 하면 좀 김경문 감독은 다 올렸어요. 한 번도 자신의 말을 이제 한번 엇나게 한 적은 한 번도 없는데 그런 게 이제 좀 빨리 압박감을 좀 준 게 아닌가? 그리고 김경문 감독은 폰세를 8회 이후에 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렇게 어제 인터뷰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뭔가 좀 마운드에서 모르겠습니다. 3차전 이기고 나서 4차전에 뭔가 빨리 매조질을 하려고 하는 건지 뭔가 좀 엇박자 운영이 좀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뱉은 건 반드시 지키는 김경문 감독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제 경기 이후의 인터뷰는 5차전 세이브 상황에는 김서현 선수가 등판한다라고 인터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네. 누가 물어봤어요? 자, 네, 마지막 질문이 네. 아니 마지막 질문은 아니었고요. 네네.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이렇습니다. 김서현 선수는 좀 덜 타이트한 상황에서 내는 게 어떤가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여기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과론이다. 김경문 감독 멘트입니다. 오늘 서현이 볼이 나쁘지 않았다. 자꾸 맞다 보니 본인이 위축됐다. 볼 자체는 좋았다. 문동주로 2경기를 이겼지만 문동주로만 이길 수 없다. 갑자기 여기서 5차전 마무리는 김서현이다. 이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게 다들 저희 이제 인터뷰를 딱 하면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하다가 그래서 마지막 그러니까 멘트 김서현 딱 나온 순간 전부 다 고개가 갑자기 다들 미어캣이 이거 보는 것처럼 갑자기 이거 보이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네. 뭐지? 예. 이쪽 그 프런트 표정을 봐도 갑자기 이런 분위기였고. 저희 무관두님 요청사항 들어왔습니다. 정세영 기자님 시원하게 까달라고. 아이 근데 현장에서 제가 또 봐야 되는데 네. 너무 시원하게 이거는 시리즈가 종료되면 얘기를 해야 될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일 또 경기가 있고 내일 또 어떤 경과가 나올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조금 세이브 상황이 보셔야 될것 있어야 같고. 또 나올 수가 있게 그러니까 되는 거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김경문 감독은 항상 명분을 중요시하는 감독입니다. 그래서 그 명분을 지키려고 하다가 뭔가 꼬인 경기들, 이 앞선 뭐 김경문 감독이 두산 시절, NC 시절 이렇게 보면 그런 것들이 좀 많거든요. 이번에도 제가 봤을 때
저 같으면 김소연 선수를 그냥 큰 점수차 이때 쓰는 게 맞다고 봐요. 근데 이게 지금 리드를 하고 상황이고 좀 흔들리고 내가 마운드를 갑작스레 넘겨받은 상황에서 넣는다? 이거는 저는 패착이라고 봐요. 진짜로. 근데 또 그 의문을 제기하는 팬분들도 또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김영웅 선수가 이 두 번째 스리런 그 치는 그 상황이었을 때 승부를 안 하는 건 어땠을까? 아, 네. 승부를 안 하기는 어렵죠. 그게 1-3루인데 네. 사실 1, 2루 1-3루 아니에요? 1-2루 1-2루 네. 하여튼 네. 안 할 수는 없지만 네. 어렵게 써야죠. 그러니까 공 4개가 어떻게 다 짚을 수가 있냐 이거죠. 그게 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사실. 이전에 그 스리런을 맞은 상황이었다 보니까 이 승부한 상황 자체에 대해서 조금 그렇죠. 이제 방망이가 홈런 하나 때리면 일단 나는 오늘 했거든요. 뭐 이걸 하나 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좀 부담이 좀 덜해져요. 오히려 더 뱃이 경쾌하게 나온다. 그렇죠. 예, 뭐 이런 가볍게, 얘기를 하는 네, 예, 네. 나온 그 코치들도 있던데 거기에 이제 제대로 걸린 거죠. 아니, 어제 근데- 상황 자체가 그렇죠. 이게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네, 사실 첫 번째 스리런 홈런은 맞을 수도 있다고 봐요. 어떻게 두 번째 스리런 홈런은 맞냐 이거죠. 거기서 아니 도저히 그게 아니 좀 이해는 좀 안 갔어요. 아니 왜 또 직구를 던지냐 이거예요. 직구를. 그러면 진짜 5차전에 등판을 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 다 누구요? 등판을 할 거다. 할 거다. 네, 저는 한다 봐요. 이게 과거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5년이었을 거예요. NC하고 두산하고 그때 당시 경기였는데 그때 갑자기 이제 나성범 선수를 쓴다고 하셨거든요. 네. 근데 나성범 선수 진짜 썼잖아요. 네, 나성범 선수 이게 플레이오프 5차전이었어요. 그것도 그리고 2대4로 뒤져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 경기였죠. 네. 네. 그걸 썼어요. 그러니까 김용문 감독은 말- 씁니다. 자기가 말한 거는 다 지켜.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잖아요. 네. 3차전 때 그 얘기를 했고 김서현은 마운드에 오를 것이다. 그 상황에 마운드 올렸고 그래도 그리고 네. 5차전 마무리를 쓴다. 어떻게 되든 지고 있어도 아마 마지막 투수로 넣을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예. 그럼 뭐 좋은 부분 있네요. 그 팬분들도 김서현 선수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경기를 볼 수 있다. 네, 긍정적인 부분. 우리 모든 건 긍정적으로. 네, 아, 지금은 동접이 2,000명 넘었다는데. 네, 그래요? 네. 하나 팬분들이 또 궁금해서 또 정세영 기자님 대구에 계셨던 거 아니까 아마 그거 보려고 또 더 많이 들어오시지 않았을까 아니, 싶은데. 그거보다 정세영 기자님이 뭐라고 예측할지 그게 궁금한 거죠. 아니야. 내 당연히 선택지. 예측 때문이죠. 네. 그래요? 근데- 그렇다면 네. 네. 보면 제가 저번 방송에서 말씀드렸거든요. 그때 그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김경문 감독의 스타일은 모두가 했을 때 노를 하고 노를 했을 때 예스를 한다는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네네. 예, 그러니까 뭐 청개구리, 그게 약간의 명장을 청개구리, 그러니까 네. 결과론이에요. 야구로는 그게 명장을 만들 수도 있고 진짜 뭐 패장을 만들 수도 있다고 치면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너무 그걸 지키려고 하는 게 그게 꼭 정답인가 싶기도 하고 사실 그 3차전에 승리를 하고 그때 김경문 감독 분위기 엄청 좋았어요. 김경문 감독이 이제 인터뷰 공식 인터뷰가 끝나고 나가는데 막 목소리가 엄청 크더라고요. 밖에서 이제 선수들하고 인사하는 게 원래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4차전에도 경기를 앞두고 화냈어요. 진짜. 그냥 멀리서 저 보고 막 먼저 인사도 또 해주시고 해갖고 제가 90도 인사도 하고 했었는데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좀 너무 업이 되셨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근데 그런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좀 모르겠어요, 진짜. 이게 본인만 아는 거잖아요. 이거는 결과적으로. 아 근데 이게 너무 지금 하나 입장에서는 너무 아쉬운 경기였어요. 지금 아쉬운 경기가 그 정규 시즌 막판부터 너무 잦아요. 사실. 그러니까 말씀 잘해주셨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선수들의 멘탈이라는 게 저는 결국 야구는 멘탈이라고 보거든요. 네, 네. 선수들이 이 멘탈이 와장창 깨지는 경기들이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선수단 전체 데미지를 줄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아직 5차전이 남아서 5차전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저는 이 여파가 엄청 선수들에게도 영향을 크게 끼칠 것이다 라고 봅니다. 이게 한국 시리즈를 가도 계속 이런 찝찝함이 계속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요. 네. 이게 네. 사실 이 하나가 플레이오프 들어가기 전에는 많은 야구계 전문가 분들이 하나가 이제 큰 경기 경험이 없어서 그게 아무래도 약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제로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잘 싸워요 지금. 네, 그러니까 요새 젊은 선수들은 그런 거를 잘 조금 극복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 선수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런 면은 조금 그렇게 그러니까 안 보이는데 문제는 너무 데미지를 받는 장면들이 너무 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우려가 되죠. 오히려 그러니까 긴장하고 시작하지 않았는데 경기 결과로 인해서 그런 저는 삼성 팬들에게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1차전도 만약에 정상적으로 김서현이 안 올라왔다. 그냥 문동주가 투구수가 여유가 조금 있었어요. 물론 뒤에 등판 할 수 있는 그 가능성 때문에 내렸을 것 같은데 만약에 추격의 여지를 안 주고 거기서 바로 3이닝을 그냥 매줘줬다. 막았다. 이러면 분위기가 삼성 하나로 쫙 가서 다음 2차전도 이길 가능성이 쫙 이렇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거기서 이제 미스가 한 번 있었는데 저는 물론 명분은 마무리 살려야 되죠. 경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또 싸워야 되고 그렇죠. 그게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1차전도 좀 아쉬운 포인트라고 봐요. 더구나 또 폰세를 냈던 경기니까 네. 그런 아쉬움이 또 있겠죠. 네, 하나 입장에서는. 경기자님이 그때 1차전 때 9회 문동주가 계속 가야 된다라고 저 카톡을 했어요. 근데 저는 김서현 낼 것 같더라고요. 거기서 석점차가 됐으니까. 네. 이제 석점차니까 김서현, 그러니까 문동주를 다음을 생각해서 문동주를 안 간 게 아니고요. 9회 김서현이 나와서 그래서 거기서 마무리하는 모습을 그러니까 보고 싶다. 그러니까 해보고 싶은 거였어요. 근데 실패했죠. 그러면 저는 그 장면에서 김서현 쓰기 어렵다 이제는. 네, 맞죠. 네. 근데 문동주는 앞으로 계속 불펜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3차전에, 4차전에 나온 건 진짜 의외였어요. 그 장면은. 네. 이런 모습들이 또 예측을 더 어렵게 하는 부분들이 되지 않는가 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자 그래서 결국 경기는 5차전까지 가게 됐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이 여기에 나와주신 이유 오늘 여기에서 해주셔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 지금부터 5차전에 대한 예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삼성 얘기 안 한다고. 삼성 얘기를 너무 안 한다. 삼성 얘기도 좀 해야죠. 그렇죠. 사실은 한화 유튜브냐고. 근데 사실은 진짜 뭐 이렇게 김서현 선수를 올린 게 문제냐, 최재현 선수가 그 공을 요구한 게 문제냐, 뭐 황준성가 문제 이런 것보다 그냥 김영웅 선수가 잘 친 거라고 봐야겠죠. 김영웅 선수 네. 타격감이 나쁘지 않고요. 지금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 타격감 자체가 준 플레이오프부터 이제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한번 꺾일 것 같은데도 그냥 꾸준히 지금 점수를 뽑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박진만 감독도 좀 놀라는 포인트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 휴식이 있었던 게 좀 다행이었던 것 같고 지금 삼성 타수는 제가 유지혁 선수를 경기 전에 4차전 경기 전에 만났을 때 그러니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주변에서 체력적으로 괜찮냐라고 하는데 유지혁 선수 뭐 작년에도 있었지만 지금 전혀 선수단 전체 데미지는 아직 없는 것 같다. 물론 그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진짜 야구가 지금 재미있어하고 선수들이 이렇게 한 대로 뭉쳐서 오는 느낌인데 정규 시즌 한 경기 같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줬거든요. 지금 체력적인 이슈를 많이 걱정을 하는데 삼성은 지금 체력적인 이슈는 없다. 선수들 얘기는 진짜 이구동성이요. 야구가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구가 이기고 재밌으면 이거는 뭐 힘든 건 모르겠어요. 이제 7차 한국 시리즈를 오르게 되면 데미지는 오겠죠. 올 수밖에 없는데. 그건 당연히 물어보는데 체력적으로 힘들어요 하는 선수는 없어요. 아니 근데 그게 그러니까 그쵸. 그거는 아는데 이 선수들이 뭐 양도근 선수나 전체적인 선수들을 다 이렇게 오며 가며 만났을 때 진짜 좀 괜찮다고 해요. 근데 그 기세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체력적인. 뭐. 네, 필립 소리님은 류지혁 효과도 크다. 류지혁 이적하고 나서 삼성이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시는데 타선 전체적으로 진짜 그 박지만 감독이 이야기했던 연결고리가 좋으면 이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또 했는데 그것들이 실제 경기에서 또 발현이 되다 보니까 어제 경기도 또 잡을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삼성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올해 저는 그거 같아요. 작년에 그 경험했던 것들이 정말 큰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올해는 이제 젊은 투수들이 경험을 하고 작년에 젊은 야수들 굴비즈 이 선수들이 그 큰 경기 한국 시리즈까지 가보고 경험을 했던 것이 야, 큰 경기는 이거였어. 올해 와 우리도 한번 해보자. 으쌰으쌰 한번 해보자. 그리고 큰 경기에서 이제 압박감도 좀 덜 느끼게 되고 이런 게 이제 성장을 한 단계 성장을 했다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특히 젊은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뭐 축구도 뭐 국가대표 한번 갔다 오면 기량이 엄청 뛴다는 것처럼 야구에서는 뭐 국제 대회도 있지만 이 가을 야구 큰 경기를 한번 뛰어본 선수들이
이 약간 퀀텀 점프가 있는 네. 선수들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지금 삼성은 유지혁 선수가 이랬어요. 지금 이재훈 선수 지금 좀 주춤하지만 준 플레이오프도 잘했죠. 김영우 선수 잘하고 있죠. 그러니까 향후 10년간 삼성의 내야는 우리는 걱정을 안 한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루는 걱정되는데. 이미 레벨업이 된 그러니까 거죠. 그 얘기도 한 게 뭐냐면 삼성은 그러니까 작년에는 고참 선수들이 좀 이렇게 이끌어간다면 네. 이제는 젊은 선수들이 네. 선배 저 쳤어요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팀 분위기가 정말 이제 잘 모여들고 있고 지금 박진만 같은 감독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는 진짜 이호성, 배창승 같은 선수가 가을 야구에서 진짜 또 한 단계 발전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그러니까 삼성이 과거에 좀 나이든 팀, 올드한 팀 이미지 있다면 지금은 완전 젊은 선수들로 가을 야구에서 일을 낼 수 있는 이런 팀이 된 것 같습니다. 무감독님도 이호성 선수처럼 맞아도 배짱 있게 던졌으면 좋겠다. 김서현 선수에게 그런 모습을 기대한다. 또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진짜 삼성에서 또 이호성 선수 빼고 얘기하면 또 섭섭할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요. 개근상 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 정도면? 이호성이 그 마무리할 때는 정규 시즌 때는 조금 이렇게 불안했는데 마무리를 이렇게 다시 김재현한테 넘겨주면서 좋은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네. 이번 포스트 시즌에서 삼성이 어제까지 10경기를 치렀잖아요. 이호성이 진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네. 사실 내년에 기대가 많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호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재현 선수하고 이호성 선수가 아마 올해 초에 그 미국 플로리다 야구 전문 그쪽 연수를 갔다 왔을 거예요. 네. 맞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좀 뭔가 이제 자신의 공이나 그거에 대한 조금 많이 느꼈던 것 같고 거기 있는 쪽이 그 이제 파워 트레이닝 그런 거를 좀 많이 해주는 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갔다 와서 자신감을 살린 게 뭐 사실 이호성 선수가 올 시즌 중반에는 마무리 역할까지 좀 해주고 이런 이 상승 곡선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재훈 선수도 갔다 와서 상당히 이 파워나 이런 부분에서 계속 지금 늘고 있거든요. 그럼 그런 이제 삼성의 비시즌의 전략적인 선택들이 지금 어느 정도 맞고 있다. 예, 그게 좀 좋은 결과로 지금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LG XP8TN님 이호성 2002년의 이동현 느낌이다. 진짜 약간 좀 예스러운 표현일 수 있지만 마당새 같은 느낌. 여기 놔둬도 저기 놔둬도 그냥 우직하게 던지는. 저는 약간 그 예전 하나의 권혁 선수 같은 느낌. 조금 네, 어디다 갖다 놔도 그냥 이렇게 우직하게 던지는 좀 그런 마당새 느낌은 오른손은 이승현이던데. 두 선수 다 그러네요, 진짜. 네, 그런 느낌인데 지금 동접이 2,800명 넘었어요. 그리고 이호성 선수는 그러니까 이런 젊은 선수들이 올라갈 때 있으면 약간 기현처럼 좀 결정적인 장면들이 있는데 저는 SSG와의 그 경기 김영웅 선수가 3루 태그 딱한 거 거기서 만약에 흔들렸으면 좀 많이 데미지를 받았었는데 위기를 맞아놓고 결과적으로는 그 위기를 막았거든요. 그러니까 박진만 감독도 그 포인트를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수가 성장할 수 있으면서 약간 이런 포인트 장면들이 있었을 때 거기서 이 선수의 이 자신감 막을 수 있다. 이런 게 많이 이제 좀 거기서 발현이 됐을 것이다. 그게 이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내부에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단계 또 더 커진 계기가 됐다. 네, 블루나이트님도 4차전까지 오게 된 주역이 이호성 선수다라는 얘기 해주시고 계시고 또 삼성 팬분들은 입대 미룬 게 신의 한 수다. 그런 얘기 하고 계시네요. 그쵸,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이 투타 모두에서 이 좋은 활약을 펼치는 선수들이 고루 나와주면서 지금 삼성은 이 경기를 5차전까지 끌고 왔습니다. 자, 뿔리라님은 슈퍼챗으로 보내주셨는데 5강 싸움할 때 와카전, 준풀전, 프로까지 여기서는 프리뷰하면 삼성 불펜 약한 걸로 조롱하던 두 분이다. 지금 삼성 불펜에 대해서 얼마나 또 칭찬을 많이 하고 계신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근데 사실 들어갈 때 매치업상 이거 SSG하고 이렇게 딱 둘이 놓고 보면 불펜 싸움에서는 확실히 밑에였죠. 그렇죠. 네, 저희 그 얘기를 했었던 근데 거고. 약하다고 한 적은 있지만 조롱했던 적은 없죠. 그렇습니다. 오해입니다. 오해. 네. 스포츠 플러스 최종의 무대 스포츠 플러스 인터넷 없이